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1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의사소통의 5단계. 애청자 여러분들은 평소 주변 사람들과 더 친해질수록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의사소통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시나요? 혹시 이 질문에 나는 누굴 만나든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답을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와 얼마나 친밀한지에 따라 우리의 의사소통 양상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인간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의 의사소통은 5단계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형식적인 의사소통, 두 번째는 사실을 나누는 의사소통, 세 번째는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네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의사소통,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이입의 의사소통인데요. 사람은 본래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다가가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의 관계가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사소통의 5가지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형식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형식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상투적이고 의미 없는 의사소통을 나누는 단계로 길에서 만난 사람이나 공식 모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안부를 묻고 답하는 단계인데요. 주고받는 대화가 안녕하세요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이 형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작 대화 당사자들은 그 내용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데요. 낯선 상대와 의뢰하는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은 상대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안부를 묻고 답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대화 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는 어려운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담은 인간적인 소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기계적으로 하는 인사와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대답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 점이 형식적인 의사소통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평소 대화가 형식적인 의사소통 단계에서만 머물다 보면 내용 없는 공허한 대화의 반복임을 깨닫게 되고 의사소통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실을 나누는 의사소통. 의사소통 5단계 중에 두 번째는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의사소통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주로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대화가 중심인데요. 특이한 점은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의사소통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아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는 대부분 뉴스나 가십, 소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늘어놓는 가벼운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사실과 정보만을 나눌 뿐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잡담과 재미난 수다로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아직까지도 겉도는 대화일 뿐인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5단계 중에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만의 의견, 생각, 판단, 그리고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이 서서히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타인과 나 자신을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요소라면 타인과 상관없이 오롯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텐데요.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내 가슴 속의 감정입니다. 그 중에 우선 내 생각을 노출하는 단계가 의사소통의 세 번째 단계인데요. 매슬로우의 욕구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리스크가 대단히 큰 결정인데요. 상대에게 내 생각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데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내 생각에 수긍하는지, 앞으로 믿고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해도 될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의견과 생각을 상대가 인정하고 수용했다고 느껴지면 이제 탐색전은 끝나고 더 즐겁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타인에게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친밀감과 유대감도 깊어지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내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상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 내 얘기는 관심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대에게 입을 다물거나 오히려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로만 화제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대의 시큰둥한 태도에도 바로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내 생각이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존재로 남고 싶다는 욕구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감정과 가치관을 나누는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5단계 중에 네 번째는 감정과 정서 그리고 가치관을 나누는 의사소통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단계인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한 이후에 자신을 더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까지도 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타인과 구분짓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 이 둘 중에 특히 감정은 나 자신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무엇에 찬성하고 무엇에 반대하는지 하는 논리적인 주장보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특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여부가 나라는 사람을 더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 알리고 싶다면 내가 느끼는 진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혹시 자기 감정을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폭발할 테니까요. 간혹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뭔가 더 친해진 것 같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진실되고 깊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진심을 드러내는 솔직한 대화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감정이입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5단계 중 마지막 5번째는 감정이입의 의사소통 단계입니다.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이해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일예로 오래된 연인 사이 혹은 가족 사이의 침묵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애써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침묵이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냥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대화가 잠시 끊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예전에 한창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연인과 아무 말 없이 노을 지는 석양을 한 1, 20분 정도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다가 여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의 뭉클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두 눈에 눈물이 났는데 여자친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소개팅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침묵의 시간은 너무 어색하고 견디기 힘들고 또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의사소통의 최고 단계인 감정이입의 단계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감정이입의 단계를 목표로 해야 이상적인 걸까요? 사실 감정이입의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꼭 필요한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관계는 깊은 신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끈끈한 가족이나 오래된 연인 사이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나는 지금 몇 단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형식적인 의사소통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사나 안부를 나누는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2단계,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뉴스나 가십, 소문이나 이야깃거리에 가벼운 잡담이 오가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는 단계입니다. 3단계,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4단계, 감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 가치관 등을 상대와 나누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만큼 상대에 대한 진심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5단계, 감정이입의 단계입니다. 의사소통의 마지막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몇 단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한 3단계 소통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단계 감정을 나누는 소통은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지인들이 그래서 몇 명 없고 친구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자신을 오픈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